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11장의 창의성과 영재성 파트에서 12장의 동기의 부분은 이제 뛰어넘어서 13장 발달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 중에서 우리가 한 6가지의 장애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폐범주성 장애입니다. 자폐범주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의 문제를 보이고 비정상적인 반복 행동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3년 리지 카너가 이제 아주 심한 고립을 보이는 11명의 사례를 보고하면서 이들이 보이는 증상을 유아자폐증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자폐뿐만이 아니라 자폐와 비슷한 임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아동기 이제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등도 포함해서 자폐범주성 장애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폐범주성 장애의 특성입니다. 자폐범주성 장애는 이제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융통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발달 장애로서 우리가 DSM-5라는 진단의 기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범죄성 범주성 장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보이겠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계를 이제 우리가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는 것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때 제스처나 이제 우리가 사용하거나 표정을 짓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 관심의 결함은 자폐증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공동 관심이라고 하면 어느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바라보는 행동을 말하며 이것은 언어와 사회적 기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협동놀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폐범주성 장애아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항어, 그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발성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한 단어나 문장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반향어, 이름이 뭐니라고 물으면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비정상적인 높이, 리듬, 구문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너라고 표현하는 대명사의 역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발달된 자폐범주성 장애아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맥락과 의사소통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화용론에 심각한 손상을 보여서 말 이면에 이제 뜻을 이해하거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언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네, 이러한 자폐범주성 장애아는 이제 제한된 관심을 가지고 행동이나 일과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운동 기능상의 습관을 보이기도 하고 사물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날씨와 숫자, 그리고 자동차에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몰두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과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놀이를 하고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TV에서 본 것과 이제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순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환경이 달라져 있을 때 폭발적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자폐범주성 장애아는 다양한 이제 우리가 범위와 IQ를 가지고 있으나 70에서 80% 정도는 지적 장애를 함께 보이고 일부는 이제 기억이나 네, 그죠? 네, 그리고 음악, 미술 분야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범주를 능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폐범주성 장애아는 이제 감각 자극에 대한 과민 감성이나 그리고 저민 감성을 보이기도 하고, 과민 감성을 가진 아이들은 특정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어떤 옷감에 대해서 감촉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냄새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민감성을 가진 아동은 주변의 자극에 전혀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자폐 범주성 장애아의 원인과 치료입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유전이나 신경생리학적 이상 등과 같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폐증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제 현재는 이러한 견해들이 잘못되었고 부적절하며 부당한 것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정한 부모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발달시키지 못해서 자폐증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하고 있고요. 부모가 어렸을 때 이제 적절한 행동을 무시하거나 이제 강화를 주지 않아서 자폐아들은 의사소통 기술과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키지 못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폐증의 아동의 부모도 이제 정상 아동이나 다른 발달 장애의 아동과 좀 다르지 않고요. 자폐증처럼 일찍 발병되려는 이제 장애에서 자폐 행동의 심각성이나 기이함을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타당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폐 범주성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네, 그쵸. 자폐증 아동의 형제나 자매 중에서 자폐증이 있는 경우가 2에서 7%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자폐증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 이란성보다 높고요. 일치율이 거의 60에서 90%가 되는 거죠. 쌍둥이가 낳는데 일란성은 둘이가 다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60에서 90%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 전두엽, 편도체 등 두뇌의 다양한 영역이 자폐 범주의 장애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가다 분비되거나 과소 분비되어도 자폐증과 상관이 있는데 특히 세로토닌이 이제 많은 자폐아에서 가다 분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폐 범주성 장애아의 중재는 이제 감각 문제, 의사소통의 기술, 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동치료가 이러한 영역에서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행동치료에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과 모방학습을 통해서 말하는 것,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 또 또래와 어울리는 이제 법 등을 가르치고 반향어, 자해행동, 상동행동 등을 제거하거나 다른 행동으로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19명의 자폐아를 대상으로 약 2년간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매주 40시간씩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치료 전에는 평균 IQ가 55점이었으나 치료 후에는 83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동치료 외에는 이제 애착이나 소속감을 촉진해 줌으로써 자폐 범주아의 장애아의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인간관계 중심의 치료가 있습니다. 네, 자폐 범주성 장애에 이제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수행을 스스로 감독하고 적절한 반응을 강화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제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교수하는 인지적인 치료, 네, 인지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며 신경학적 기능의 변화를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폐 범주성 아이의 이제 치료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책에서는 428페이지에 자폐 범주성 장애의 위험 징후가 있습니다. 눈 맞춤과 이제 사회적 미소를 보이지 않는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다.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스처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행동을 모방하지 않는다. 공동 관심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유아가 공동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는 이제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백치, 정신박약, 그리고 정신지체를 거쳐서 현재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정신지체보다 장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칭해주면서 존엄성을 덜 훼손하는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정신지체를 대신해서 지적장애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장애의 특성입니다. DSM-5에 기술된 지적장애의 특성은 이제 우리가 지적 기능, 개념적인, 사회적인, 실제적 적용 기술로 표현되는 적응 행동에 상당한 제한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 장애입니다. 18세 이전에 출현되고요. IQ 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적응 행동은 이제 개인이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개념적인 적응 행동은 언어, 읽기, 쓰기, 돈 개념이고 사회적인 적응 행동은 인간관계, 책임감, 자존감 등이며 실제적 적응 행동은 식사, 화장실, 이용, 청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S5에 기술된 지적 장애의 특성으로는 심하게 평균 수준 이하인 지적 기능, 개별적으로 실시된 지능 검사에서 70 이하의 지능 지수, 적응 기능의 결함, 의사소통, 자기돌봄,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자기관리, 기능적 학업 기술, 직업 여가, 건강 및 안전에서의 문제, 그리고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의 결함은 이제 발달 시기 동안에 이제 시작됩니다. 네, 지적장애 치료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적장애 아는 선택적인 주의 집중 능력과 이제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나 단기 기억에도 부족한데 단기 기억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며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한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두뇌 손상이나 특정한 질병에 의한 것이 많으며 정도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과 출생 시, 출생 후로 지적장애의 원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심한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두뇌 손상이라고 했고요. 다른 것들은 다운 증후군, X결함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프라더 윌리 증후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있고요. 지적장애아는 일상생활에 참여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술이나 지역 중심, 지역사회 중심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운 증후군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흔한 지적장애 유발 요인으로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발병이 됩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인 3체형이거나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15번 또는 22번에 걸쳐서 길게 누적되어 있는 전이형일 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동은 위로 올라간 눈꼬리, 평평한 얼굴, 작은 코와 귀 등 서로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예전에는 몽골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신체 및 건강상의 문제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발달 수준이 이제 지체되었지만 성격이 명랑하고 사람들을 잘 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X결함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적장애 유발 요인이고 X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며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외연적인 표정은 이제 우리가 길고 좁은 얼굴, 돌출된 이마와 턱, 그리고 큰 귀, 유난히 큰 구안 등이 있습니다. 아동기 때에는 경도에서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보이다가 성인이 되면 중등도와 중도의 지적장애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째 염색체의 유전자 결손으로 인해서 나타나며 요정과 같은 외모, 치켜 올라간 코와 작은 턱을 가지고 있으며 심장 질환이 흔하고 칼슘 대사 이제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사교적인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15번째 염색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신생아 때에는 낮은 근육 긴장도를 보이고 먹는 것이 힘들지만 생후 1년 정도가 지나면서 과도한 식욕을 보이기 때문에 비만의 위험이 높습니다. 성장 호르몬 이상으로 키가 작고 심장 문제나 척추 측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나친 손톱 물어뜯기나 나타나거나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신 중에서 임산모가 풍진이나 매독 등의 질병을 앓았을 때 태아가 지적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약물 남용이나 영양실조, 방사선 누출, 담배, 술 등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임신 중 어머니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태아의 신체적 결함과 발달 지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서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 경도, 중등도 지적장애, 두개 안면 기형, 구개 과열, 손해증,
그리고 출산 전후에 발달 저해, 발달 지체라고 하죠. 출산 시에도 저체중인 경우가 많고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출산 시에 산소에 이제 조산을 하거나 네, 산소가 이제 부족하거나 네, 출산 후에 뇌염이나 뇌망령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되거나 학대나 방임, 환경적인 박탈 등도 지적장애의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 이상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신경학적 평가와 함께 지능을 비롯한 심리평가를 받은 후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 예방 조치는 임신 전에 풍진에 대한 면역 여부를 확인하고 항체 형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풍진 예방 주사를 맞는다. 두 번째, 임신 기간 동안 엽산을 복용한다. 임신 중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다. 산전 진단 검사를 한다. 신생아 대사 검사를 실시한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네,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폐 범주성 장애와 이제 두 번째는 지적 장애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또 이어서 이제 주의력 결핍과 의사소통 장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